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양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준비를 하시면서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그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서류, 즉 공적 장부라고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하죠. 그냥 부동산 서류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서류를 제대로 알기가 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이 서류를 제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 투자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현장에서 다소 실수하게 되거나 궁금한 점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분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4가지 서류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건축물 대장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부 이야기하잖아요. 정확한 표현으로 등기사항 증명서죠. 이 등기사항 증명서도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는 것만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죠. 임야일 경우에는, 임야가 뭔지는 아시죠? 임야일 경우에는 임야대장이 별도로 만들어지고요. 토지일 경우에는, 즉 임야가 아닌 지목일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4번째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가 해당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서류 한 장에다가 기본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좀 의미심장하죠. 그것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분석하는 능력이 바로 부동산 법규의 이해, 즉 부동산 공법의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가장 먼저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건축물 대장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건축을 하고 싶으면 건축 허가나 신고서를 접수를 합니다. 설계 도면과, 그리고 허가증이 나오면은 다시 착공하겠습니다. 착공계를 넣고 다 지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살면 안 됩니다.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 이것을 물어볼 수 있는 단계가 마지막으로 사용승인이라는 단계예요. 이 사용승인서가 나오면은 이제는 새로운 건축물로서 부동산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요, 등기부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면은요, 그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던 시군구청에서는 관할 법원이 있는 등기소로, 관할 등기소로 이 건축물을 등기해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의 서류를 발송을 합니다. 이것을 촉탁등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부서가 다르죠. 그래서 다른 부서끼리 이 서류를 요청을 하는 행위,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우리는 촉탁등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토지 등기부가 있었고 건물 등기부가 있었고, 그리고 한 개 더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죠.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집합건축물요, 집합건물 등기부. 아파트, 쉽게 생각하면은 아파트입니다. 맞습니다. 그 집합건물 등기부가 한 개 더 있다 별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국가가 국내에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땅은 아무도 주인도 모르는 상태의 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뭐 무주물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국가가 그런 땅을 새로이 발견을 했을 때 국가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그 땅에 번지수를 부여를 하고 청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청량한 결과, 그리고 그 번지수를 새롭게 등재해야 되는 서류가 바로 토지대장이고, 그 토지가 임야일 경우에는 임야대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토지가 분할되거나 또 여러 필지가 하나의 땅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합병이라 그러죠. 이렇게 됐을 때도 새로이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새롭게 토지대장, 즉 임야대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대장들은 아까 건축물 대장처럼 똑같이 법원에
등기부 만들어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촉탁 등기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언제 만들어질까요? 이것은 국가가 해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계획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딱 고시가 되어서 확정이 되게 되면은요, 시군구청에서 이 서류에다가 입력하고 싶은 내용을 쫙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 땅에 대해서 국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서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기재를 하죠. 그것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요, 이 서류에 숨어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공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제일 뒤에 있는 내용에서 별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29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28종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29종이 있죠. 이 29개를 언제 여러분들 공부하실까요? 지금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과 1종 걸린 생활시설, 2종 걸린 생활시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1종 걸린 생활시설은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장사하는 시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쉬워요. 2종 걸린 생활시설은요, 덜 밀접한 시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무슨 법률적인 어려운 용어를 섞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1종 걸린 생활시설, 즉 이것을 1종 건생, 2종 건생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 공부 잠깐 해보실까요? 네, 주택에도 종류가 다양하죠. 단독주택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수한 단독주택 있죠? 아시죠? 맞습니다. 한 세대가 있고 한 필지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순수한 단독주택이고, 다가구 주택 들어보셨죠? 그것도 단독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아니에요. 다가구 주택인데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주택도 법에서는 단독주택에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경우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이야기하죠. 면적의 합계가 660평방미터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 수는 총 19세대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이요. 이것은 흔히 접하기가 좀 힘든데 옛날에 하숙집에서 조금 발전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라고 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있으면 공동주택이 있겠네요. 이 공동주택은요, 별도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개체로 단일화시켜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동주택,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거래를 하다 보면은요, 동호수만 거래를 하잖아요. 토지 거래 하십니까? 안 하죠. 그렇게 단일화시켜서 거래할 수 있도록 묶어 놓은 것이 공동주택입니다. 이것을 집합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층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파트라고 하고요. 연립주택은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데 조건이 하나 붙죠.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비교할 수 있겠죠. 다세대주택은요, 전체 면적이 660 이하입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면적의 기준 따라서 달리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죠. 상식입니다. 빌라가 뭐죠? 그냥 건축업자들이 편하게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례로 한번 부동산 서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아파트나 상가 건물 등등 수많은 종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서 이것을 누군가가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이 단독주택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짓고 분양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네요. 편의상 단화구 다라동 12-3번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약 10억 정도로 감정이 됐네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10억을 조금 더 주고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낙찰을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은 제가 볼 때는 틀림없는 고수입니다. 감정가에서 싸게 받아서 조금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매 투자의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감정가보다 더 받아갔습니다. 왜 더 받아갔는지는 조금만 저랑 같이 해보시면은 금방 이해를 하시면서 아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번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수원시 동네가 다라동 12-3번지라고 일단 지번을 기억을 하세요. 자, 노후된 단독주택이 있던 자리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은 철거되어 없어지고 이렇게 4층 높이의 다세대 빌라가 새로이 신축되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매를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는 어떤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아서 이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진 건축물인지, 그리고 소유자는 누구이고 이 소유자는 이 집을 담보로 얼마의 대출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타인은 없는지, 이런 등등의 권리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말씀드리는 서류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셔야 되겠죠.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된다면요,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는 현황과 서류에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현황을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차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 그 해법을 예측을 하고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비로소 경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고수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